예,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국제무당 케이트 희영입니다. 예, 며칠 동안 저희가 영상을 제가 몇 개를 못 올렸는데요. 제가 그 기도도 저기 바다도 갔다 오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좀 피곤함이 겹쳐서 지금 영상을 몇 개 못 올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내가 yes, no, 예, 아니요를 정확히 해야 된다, 정확히 표현해야 된다. 왜 우리는 예, 아니요를 잘 못하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많은 분,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또 성격에 따라 또 다르겠지요. 그리고 또 세대의 차이가 또 다르겠고 또 성별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아니요를 정확하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예는 yes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보면. 남한테 어려운 그 불편함을 안 느껴도 되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으니까 yes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아니요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보면 이게 껄끄러운 환경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아니요."라고 말하면 상대방하고 그 관계가 아니요를 했을 때 약간 그 어떤 갈등과 어색한 관계를 어떻게 잘 풀어나가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보면 "아니요. 너랑은 내가 의견이 다른데." 이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방어적으로나 아니면 공격적으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꽤 있습니다. 저도 오늘 무슨 회의를 하다가 "어어어."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음. 그런데 그거는 아마 그 아니요라는 어떤 회의의 문화에 많이 접하지 못해서 약간의 그런 세련됨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또 약간 깊게 들어가 보면 '왜 우리가 아니요를 제대로 말하지 못할까?'라는 부분이 좀 어떤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에 한국 날씨가 굉장히 더웠다고 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 1주 전만 돼도 굉장히 이렇게 숨이 꽉꽉 막히게 덥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어떤 기사를 우연히 이제 알게 됐는데 처음 그러니까 그 신입 그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 더위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은데 이제 들어간 직장에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고 몸이 너무 더워서 안 좋아서 먼저 좀 빠지고 싶은데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상사가 "뭘 그렇게 좀 유난을 떠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마지못해서 그냥 일하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거 참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말 그 좀 쌍스러 뭐 이렇게 그냥 막말을 하자면 돌아가신 분만 억울한 케이스인 거예요 실제로. 누군가는 물어보겠죠. "그게 그 사람의 명줄이 당한 겁니까?" 글쎄요. 저는 그게 그 사람의 명이냐 그런 위기는 올 수 있겠죠, 그 사람한테. 하지만 그 사람은 사람한테 "아니요. 저는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좀 가야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은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거나 그랬다면 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남겨 봅니다. 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아니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특히 지금 앞에 말한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좀 극단적이지 않냐?"라고 누군가는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아니요를 못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요즘 제가 중년이 되고 이제는 좀 생각을 해서 아니요라는 얘기를 예전보다는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저를 봤을 때 제일 제가 못마땅하고 '아우 정말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하는 거를 보면 대부분이 예 아니요를 제대로 못했을 때 저의 모습이에요. "아닌데요. 그거 싫은데요. 아니 왜 그렇게 하세요?" 이런 얘기를 제대로 못하고 그걸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치료했던 일들이 너무 억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왜 우리는 예, 아니요를 못하냐. 여러 가지 문화가 있죠. 자라온 가정 환경의 문화도 있죠. 왜냐면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을 때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환경에서 자랐다거나 아니면 집안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이 노라는 거가 굉장히 어색한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도 그렇고요.
또 우리나라도 그중에 하나 속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까 지금 제가 잠시 예로 말씀드린 그런 돌아가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아니오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누구 것이냐? 아니오를 못한 사람의 것이죠. 세상에 자기 몸보다 자기 건강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아플 때 어느 누구도 날 도와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결과가 나왔어.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때 나나 아니면 나하고 정말 연결되어 있는 직계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별로 그렇게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요. 근데 간혹 우리는 어떤 상상에 어떤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될까? 어떤 통념에 빠지냐면 사실이 아닌 비현실적인 통념에 그런데 그게 꼭 현실적인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어떤 거짓 미신이라고 그럴까요? 거짓 통념에 빠지냐면 어떻게 아니야라고 해 사람이 사는데 그게 그렇지. 아유 내가 이거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또 뭐 이렇게 되겠어?'라고 '좋은 게 좋은 거다. 뭘 그렇게 까탈을 부리냐. 그리고 설마 그렇게 되겠어?'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저 사람이 또 그만큼 뭘 해 주겠지.'라는 이상한 기대감. 보이지 않는 기대감 뭐 그런 게 있어요. '설마 저 사람이 그러겠어?' 뭐 이런 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이 또 알아서 해 주겠지.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뭐 여러 가지 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겪어 보면 "예, 아니요."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럼 왜 우리는 "예, 아니요."를 못 하냐? 가만히 들춰 보세요. '내가 왜 예, 아니요.'를 못하나?' 그러면 아까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색한 분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했었을 때 그 대립되는 갈등을 너무 어색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확신이 없을 때 그래요. 나 정말 아픈데. 나 진짜 이거 아파서 내가 너무 못 살겠는데."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돌보는 마음이 크면 "아니요." 그리고 현실을 정확하게 안다면 사장님 아니요. 저는 지금 가야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지금 숨이 막혀요." 이러고 가실 수 있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그 사장이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그 사장은 절대로 책임질 수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아프다고 해서 회사가 나를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가 나를 극복하면서를 할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인가를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를 정말 극복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일터인가 이게 내 건가 하다못해. 내 거라도 그렇지. 내 거라도 그렇지 내가 너무 아픈데 그거를 굳이 막 오버컴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아실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냉정해요. 굉장히 냉정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실제로 어떤 일을 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생각한 것처럼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예, 아니요를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이걸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마 이제 좀 세상을 살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영적인 눈이 조금 띄었고 하니까 그런 용기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없었을 때 제가 인생의 경험이 많지 않았고 지금같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영적인 눈이 띄지 않았을 때는 이런 확신이 있는 어떤 그런 용기가 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아니오가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 아니오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것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무조건 예, 예스, 예스, 예스맨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내 어깨와 내 머리에 내가 지지 않아도 돼야 되는 짐덩어리들을 많이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 어느 잔칫집에 갔어. 잔칫집에 갔는데 제가 경험한 바요. 잔칫집을 가든 교회를 가든 봉사하는 센터를 가든 보면 굉장히 뺀돌뺀돌하고 자기가 일하는 것만 딱 하고 그다음에 넘어서지 않고 뭐 요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얄미워요. 그쵸? '아유 저거는 일도 안 하고 그냥 지 하는 것만 쏙 하고 가네.' 그렇게 하고 보통 뒤에서 이렇게 가십을 합니다. '아유 저는 지 것만 쏙 하고 아주 그냥 얌통머리가 없어.' 이렇게 욕을 해요. 그쵸?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일을 성실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남의 것까지 다 열심히 하고 설거지 봉사하시는 분 다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유 정말 착하네. 어쩜 이렇게 일을 잘해.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서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 설거지를 더 놓고 가요. 같이 해 주는 분도 있지만 그런 분은 정말 극히 소수고 "열심히 하네. 고마워." 하면서 계속 일을 놓고 가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얌통머리 없이 자기 일만 쏙 하고 간 사람은 그 일만 하고 갑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얌통머리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고 인간의 본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음에 얌통머리 없는 사람들이 사람들하고 다시 인제 뭐 이렇게 만남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을 뒷소리로 욕했던 사람들이 그 얌통머리 없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일을 배분을 할 때 '아 저 사람은 어차피 지 얌통머리 없는 것만 하니까 요런 일을 시켜.' 하고 일의 양이 줍니다. 그 사람한테 일을 많이 주지 않아요. 왜냐? 아니까.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일할지를 아니까 그 사람이 일하는 것만큼만 딱 해 주고 욕은 할지라도 일의 분량이 그렇게 넘어가요. 그게 현실인 거죠. 이 사람이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일을 줄여 주고 이 사람이 막 헌신적으로 일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다음에는 좀 적게 일 시키자. 물론 그런 데도 있죠. 근데 그런 데보다 그렇지 않은 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우 믿으니까 난 네가 편하더라." 하고 부탁을 계속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부탁하는 전화를 계속 받잖아요. 계속 옵니다. 물밀듯이 와요. 여러분들이 그게 좋고 그걸로 세일즈를 하신다거나 그걸로 해서 본인이 어떤 그런 정말 판매 사원을 해서 인맥을 많이 넓혀 놓아야 되시는 분들은 It's okay. 그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 일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자꾸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번아웃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한테 내가 다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런가?'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 그래서 분명히 예,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를 정확하게 구분지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롱런이에요. 그리고 그게 나를 위한 거에 가장 첫 번째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확신을 갖기가 좀 어렵죠. 사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결정하는 게 맞을까?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 틀릴까? 되게 어렵죠. 왜냐면 우리는 굉장히 잘하고 싶고 굉장히 성공하고 싶어요. 실수하고 싶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실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내 인생이야. 어차피 내 인생이고 내가 결정하고 그 결정한 거의 결과는 내가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싫은 건 싫다고 그러고 좋은 건 좋다고 딱 말을 해야 결정한 거의 몫을 내가 치를 때 억울하거나 화가 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내가 화가 나는 경우는 언제인 줄 알아요? 내가 바보같이 병신같이 예 아니오를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안 해도 되는 일을 할 때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하시겠냐고. 어색한 거, 노를 했을 때 그 사람과의 어떤 껄끄러움 그런 거를 이겨내셔야 돼요. 그 별거 아니야. 왠 줄 알아요?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그때 그거를 꽁하니 기억해 가지고 그걸 갖고 쌓아 놓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놀지 마세요.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가 필요하면 다 그 필요에 따라서 또 사람도 사귀고 또 사람한테 또 부탁도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 나를 완벽하게 그리고 너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게 그리고 내가 불편함을 이기지 못해서 예, 아니요를 못 하시는 거 그거는 그렇게 영적인 삶으로나 아니면 현실적인 삶으로나 뭐 현실적인 게 영적이죠. 그다음에 정말 나를 잘 가꾸는 어떤 그런 삶에서는 꼭 어렵지만 필요한 단계 그리고 내가 꼭 해야만 하는 단계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예, 아니요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가르쳐 주는 그런 문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환경을 우리가 부모네가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좀 접어 보면 내가 예, 아니요를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대한 확신을 좀 정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100% 확신 있게 하는 사람도 없지만 예 아니오는 좀 정확하게 하자.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넘어가자. 껄끄러운 거 아니오를 했을 때 껄끄러운 그런 분위기를 어색해 하지 말자.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끔보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들에 더 집중을 하자.'라는, 책임져야 되는 거는 내가 "예, 아니요."를 했을 때 나오는 책임, 그것만 내가 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마 지금 이 영상은 저한테도 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 아니요."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스케일이 커지고 또 내용도 커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에게 동시에 말하는 영상 오늘 좀 한번 올려봤습니다. 예, 아니오를 정확하게 하는 저하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